같이 읽어주시겠어요? 윤리적 패션은 지구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 일로사용 제작자의 인권이 네, 시간 관계가 어쨌든 이거를 쭉 읽어보면은 좀 말이 어렵고 윤리적 패션에 대한 그 정의 같은 게 되게 좀 복잡하고 딱딱하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 생각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좀 윤리적 패션이라는 게 우리가 아는 것들이 정의 같은 게 어렵게 되니까 생각했어요. 사람들은 윤리적 패션이 중요하다고 우리들한테 아니 일반인은 얘기해요. 관심 없는 사람들한테 왜 윤리적 소비인지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왜 착한 소비나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지 근데 아무리 외치는데 이런 거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무뚝뚝하게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괜히 서명운동이나 이런 다른 것들 많이 하지만 결국 사람들은 이렇게 귀를 닫아버리겠고요. 왜냐면은 윤리적 소비라는 게 그리고 패션을 한다는 게 아 나 하나쯤이야 혹은 뭐, 나 하나쯤 안 해도 상관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과연 나 하나쯤이라는 그런 인식이 다들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잘 안 보이지만 이게 저예요. 그래서 윤리적 패션이라는 거를 어떻게 재미있게 풀어나갈까 해서 저의 하루 일상을 저의 소비 패턴을 비유해서 윤리적 패션을 여러분께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삽인데 일단 제가 오늘 할 일은 소녀시대를 상징하는 청바지와 흰 티셔츠 살 거고요. 다음에 나이키인데 조금 나이키 운동을 살 거예요. 먼저 제가 이렇게 잘 안 보이지만 티랑 바지를 입었어요. 근데 나는 그냥 이뻐서 흰 티랑 바지를 샀어요. 근데 실제로 이 흰 티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바지 특히 청바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 모카를 재배하고 그걸 가공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총 물의 양이 무려 10,000리터예요. 나는 그냥 어디 가서 뱅뱅이 이런 데 가서 옷을 샀을 뿐인데 거기에 드는 비용은 물의 양은 정말 상상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옷을 샀으니 신발을 신어야겠죠? 네, 제가 빨간색을 좋아해서 빨간 신발을 샀는데 나이키라는 그룹이 저스트 드잇이라는 그런 슬로건이랑 이 하늘 마크로 정말 글로벌적인 기업이잖아요. 저도 이게 나이키 좋아해서 이뻐서 많이 샀었는데 하지만 베트남 공장 나이키 공장에서 아동 착취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할 때 물 2잔 이상을 못 먹게 해요. 그리고 화장실 못 가게 하고 그리고 성희롱이나 성폭력이나 만약에 무슨 죄를 규정 같은 거 없었을 경우에는 이런 땡볕에 몇 시간씩 서 있기 그런 벌을 시킨대요. 이게 학교도 아니고 감옥도 아닌데 그 공장에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하지만 이것도 청바지랑 티셔츠 같은 것도 이뻐서 산 건데 하지만 우리는 그 내면 그 제품에 숨겨졌던 그 진실 같은 걸 다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윤리적 패션이라는 걸 좀 더 알기 위해서는 단지 겉으로 보이는 이쁜 그 뭐 친환경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내면 이면에 감춰진 것들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생각했어요. 아 윤리적 패션을 해야겠다. 그러면은 그냥 에코백을 메고 친환경적인 그런 물건을 써야 하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이것만 하면 윤리적 패셔니스타가 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단지 에코백을 메고 그런 유기농 모카로 만든 옷을 입는다고 해서 윤리적 패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좀 흉가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적 패션의 범위 같은 것들이 보통 저도 깊게 알기 전까지는 단지 에코백이나 그런 TV나 뭐 미디어에서 연예인들이 많이 하잖아요. 좀 그런 게 다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에코패션이랑 그런 것들이 이런 쪽으로 하는데 이거는 재활용이랑 환경 보호 같은 걸 강조하는 것이고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윤리적 패션 같은 거는 좀 더 거시적으로 확 커져요. 그래서 이런 재활용 환경 보호나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가장 중요한 사회적 책임감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자면 아까 나이키나 그런 티셔츠 같은 제3세계 노동자들이 고통받는 것처럼 단지 윤리적 패션은 친환경적인 제품이나 재활용을 만들어진 물품을 사용한다. 이게 윤리적 패션이 아니라 이것의 모카 재배에서부터 공정 과정 그리고 이것이 무역
공정한 무역을 통해서 공정한 방법으로 판매되는 걸 통틀어서 그게 유니섹 패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좀 작게 아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큰 관점에서 바라보고 우리가 앞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히 5가지로 정리해봤는데 친환경적인 소재를 사용하고 물자 낭비를 하지 않고 환경을 생각하고 아동이나 그런 노동 자체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걸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사회적 책임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이거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게 네덜란드에 있는 포이치라는 브랜드예요. 그래서 단순히 친환경적인 소재를 사용하지만 여기가 다른 기업들과 가장 차이나는 거는 아동 착취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라고 아예 홈페이지 같은 곳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과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사례를 소개받고, 그리고 국내는 오르그다 나시나요? 네, 지금 아마 에이랜드 같은 가게를 많이 가시면 거기에 가방이 걸려있죠. 그래서 여기서 하는 프로젝트가 몇 가지 적어봤는데, 하나는 이런 백색도 막 그런 형광처리 같은 게 되게 심해서 좀 심한 사례로는 이런 걸로 한 기저귀를 찬 4세 여아가 암에 걸렸다는 사례도 있어요. 우리는 깨끗해서 샀지만 그것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상당히 안 좋은 물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세제 같은데 이게 아마 L&D에 있는 그 가방이나 아니면은 최근에 야구 유니폼 해서 다비치가 참 이쁘게 입었더라고요.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오르그나도 똑같이 그 모토랑 가치가 지구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패션을 실천하자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앞으로 널리 알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하는 동안은 어쨌든 단지 나 하나쯤이야, 아니면 단지 이런 제품 하나, 이 제품 하나 쓰면 어떻게 되겠어? 라는 생각을 버리고 단지 나 하나고 단지 이런 제품 하나이지만 내가 먼저 스스로 의식이 바뀌고 이런 제품을 어떤 걸 다른 걸 사용함으로써 우리의 지금이 변할 수 있고 또 미래가 변할 수 있고 또 제3세계 사람들이나 지금 국내 그 공시사들이 되게 한결이 열악해요. 하루에 몇 시간 동안 일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을 되게 크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근데 저희 지금 약간 문제점 아니면 아쉬운 점 앞으로 해결할 점이 아직까지는 관심이 있는 사람만 있고 없는 사람은 또 너무 없어요. 그리고 없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안 들으려고 해요. 그리고 또 외국 사례인데 이게 지금 공정 모형 마크가 100 몇 개가 된대요. 그래서 이거를 자기 기업은 이거 한다, 그래서 마크를 덕지덕지 붙여서 이게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그런 상황이 지금 외국에서 많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유니섹 패션을 많이 알리지만 이게 자칫 잘못하면 본질이 흐려질 수 있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설명을 다 들으셨는데, 우리 캠페인이 무엇을 하느냐, 할 수 있는 일은 좀 잘 모르고 아니면 관심이 없는 사람들한테 좀 재미있게 이렇게 두들길 수 있는 그런 색다른 정의나 재미있는 캠페인을 하자. 그리고 유리적 패션이 국내 기업들의 좀 안 좋은 마케팅 수단이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하자. 지금 한때 마크 제이콥스 에코백 엄청 유행했는데 지금 집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그렇기 때문에, 오타구나. 그래서 어떤 캠페인 하냐면은 이게 11월인데요. 제가 아까 모르고 지웠나봐요. 11월 30일 날 참 신나는 패션쇼를 저희 다 같이 할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그 전태희 열정이 아시죠? 오늘 끝났습니다. 이제 질의응답 이어서 해주시면 됩니다.